반갑습니다. 순간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서영입니다. 발상에 전하는 세상을 바꾼다. 14편입니다. 제가 한전에서는 수금 업무라고 그래요. 외부에서는 채권 관리 업무라고 그러는데 전기 요금 체납 고객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압 고객, 그러니까 큰 기업 관리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일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의 발상을 하다 보면은 아주 손쉽고 일도 잘 처리되고 그렇습니다. 증평지사에 있을 때인데 북이라는 데가 있어요. 북이면이라는데 거기가 금암면인가 북이면 금암인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거기에 식품 가공 공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닭을 이렇게 닭발 같은 걸 요리하는가 하여간 그런 계통의 식품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체납이 걸려 있었어요. 3개월 넘는 걸 체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단전을 시행하는 거예요. 단전을 시행하면 기업의 생산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이 단전은 엄청난 무리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폭력계들이 운영하는 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거칠게 대응하는 곳입니다. 고객이 그러니까 우리 공기업을 거칠게 대응하고 이런데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것은 국가 세력의 도전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서 기업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은 저희들은 국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수익성은 당연히 판매한 걸 제대로 수금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수익성이 높아졌죠. 또 공익성은 뭐냐 하면은 체납 고객이 많으면은 과대 당기 순이익이 계산만 되는 것이지 이것이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발생돼서 전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이 맥혀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전 국민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을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충돌이 빚어지는데 저는 그럴 경우에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경찰서에 의뢰해서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아니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불상사가 예상되니 이미 터지고 나서 수습을 하면 안 된다. 예방 차원에서 그 짝에 우리가 몇 시에 단전할 예정이니까 순찰을 강화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정식 공문도 요청을 하면 공문도 보냈고요. 그렇게 해서 증평 지사 있을 때는 잘 마무리 됐습니다. 이 서청주 지사를 이제 왔을 때인데 서청주 지사는 가경동 비아동 여기는 좀 유동 인구도 많고 이 폭력 조직이 늘 상주하고 있는 데입니다. 실제로 제가 본 것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복대동에 사우나장이 있었어요. 복대 안마실소 뭐 사우나장이 이렇게 막 있었는데 그게 건물이 8층 이상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체납이 걸려 있는데 얘기를 듣기는 폭력 조직이 그 건물을 통째로 삼키려고 상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진입을 해봤더니 8층의 그 넓은데 거기에 진짜 뭐 톱, 칼, 망치 무시무시한 장비 무기는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깍두기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딱 저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온 거 뭐 뻔히 알죠. 그러니까 공손히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폭력계라고 해서 막 무식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런 게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데는 그 어떤 뭐 이권이 개입돼 있는 거는 사실이겠지만은 약속은 분명히 또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지키는 그 통 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딱 그냥 그게 이제 자기들하고 협상이 안 되면 이제 물리력을 가하는 제스처를 취하죠. 저는 그때도 그 지역을 경찰력을 계속 순찰을 요청해서 경찰들이 계속 그 주위를 돌고 그랬어요. 내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그 적이 있고 아주 그 서청주 지사에서는 아주 독특한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또 그 드림 플러스가 있어요. 드림 플러스는 제 발상이 아니고 제 입사 동기들이 좀 훌륭한 입사 동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실제 큰 사건들을 많이 주물르고 했던 동기들도 있고 했는데 드림 플러스가 청주에서는 매우 큰 거거든요. 가경동에 그 뭐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는 거죠. 거기가 체납이 걸린 거예요. 체납이 걸렸는데 이것을 4개월씩 막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200여 개 이제 상가가 위치해 있는데 그 체납을 계속 두면은 서청주 수급 평가는 아주 그냥 빵점일 뿐만 아니라 그 목표 관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표 관리에 따라서 직원들 인센티브도 달라지고 또 간부들은 뭐 승진도 관련이 있고 다 이게 모두 총체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게 한 거는 결국 서청주 수급률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공법과 강공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뭐 봐줄 때는 저도 화끈히 봐줍니다. 그냥 뭐 1억이 넘 1억 2천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전체 밀리는 게. 그래서 경찰력 2개 중대를 투입하는 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 요원들 뭐 다칠 우려성도 있고 할 때 그 수송 체계라든지 직원들 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안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 대응을 하려고 최종 통보를 이제 거기 해러 나갔는데 바로 그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분이 그 사우나를 운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충청일보를 딱 불러가지고 마치 우리가 굉장히 잘못한 것 마냥 제 이름도 그때 나왔어요. 신문에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여러 수영각을 잘못 협박을 했느니 뭐니 이렇게 여론에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부딪히지 말고
그렇게 잘 해라고 이제 감사실에서 왔는데 이게 참 양면성이 있어요. 굉장히 이건 물리적으로 뭐 법대로 하면 당연히 뭐 그 단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못하게 막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기획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계획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그러죠. 제 동기가 서울에서 큰 지하철과 관련된 큰 기업을 단전한 그 사례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은 겁니다. 근데 그걸 결제 받을 때는 결제 라인이 다 없어졌어. 바로 내 위에서 최종 결제로 끝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결국 끊지 않고 저희 설때는 그래도 잘 이렇게 마무리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때 내부에서도 그 무슨 경찰을 이런 거 할 때 투입하고 전 직원을 해서 하느냐 뭐 도주 현장 막 얘기하고 또 뭐 그 드림플러스가 220개 상이니까 우리 직원하고도 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압박이 들어오고 참 쉽지 않습니다. 일하는 거. 거기가 좀 그 서청주 지금은 저 성화동에 거기에 본부가 이제 들어서 있네요. 거기 서청주 지점이 원래 이제 옛날에 본부는 저기 이제 그 우암동에 지금 현재 동청주 지사로 돼 있는데 거기하고 서청주 지사 본부하고 이게 아주 뒤바뀌어 있어요. 모든 게. 이 저기 요수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에서 판매하는 것도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부가 근래 바뀌어 버렸죠. 성화동에 본부가 위치해 있는데 하이닉스 뭐 이런 데만 해도 전기요금이 300억이 넘고 그러는데 저짝 그 동청주 지금 동청주 있던 그 본부에는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사가 더 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 버렸는데 참 거기 아주 독특한 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민원도 고도화 다양화된다고 할까? 또 고칠고 거기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독특한 사건을 내부에서 경험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우수 인재라고 하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젊은 애인데 명문대를 나왔는데 늘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승진은 물론 못했어요. 제대로. 그런 명문대 나면 쭉쭉 지금 올라가가지고 뭐 최소한 자기 동기들은 지사장 이상 다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못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사장 한파가 이렇게 이제 좀 불국을 할 건데 이것을 그 차량 충돌 복구 공사비가 있어요. 그게 목표 관리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처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처리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데 우리가 그 품의 제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 갈리는 사람은 처리한 사람이 다 갈려요. 여기 아주 묘한 거죠. 어디나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개고시로 들어오고 자존심도 강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통할 리가 없죠. 서로 뭐 말로 다 큰 소리를 참 직원들 보기에 밖에 나서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는데 그게 2천만 원이었는데 그 뺑소니를 처리하는데 지사장 권한을 갖다가 그냥 끝내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용하지를 않았고 본인이 하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승진을 시켜준다고 했는지 아니면은 그때 목표 관리를 허수로 관리하고 제가 맡기 전에 허수로 관리하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냥 순식간에 목표 초과 달성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냈더니 마치 자기 한 것 마냥 이런 의욕이 샘솟으신 건지, 또는 함정을 놓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참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 친구는 진짜 너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합리적이고 명문대 출신이고. 그런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지금도 현직에서 승진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서청주 지사에서 발생이 됐어요. 전 직원들이 다 알았죠. 나이도 많은 나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화를 낸다고 제가 들을 사람이야? 응? 그거는 나도 똑같이 그냥 야단을 치고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사적으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려 누르는 걸 싸우지 않고 피하려다 보니까 전사의 사례를 들으면서, 심지어 제주도까지 전화했어요. 제주도. 우리 지사가 한 15개 정도 될 거예요. 제주도 안 한다. 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죽으려고 지사장 권한을 갖다 밑에서 그냥 처리하고 말아요. 처리한 사람 절대 안 나는 거예요. 그거 명문대 나와서 또 회사 생활도 상당히 오래 한 사람이, 나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 사람을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어떤 그때 사악한 마음이 들어서 그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럽니다. 이런 것도 그 서청주 지사가 아주 독특한데, 거기도 발상의 전환으로 다 이걸 극복을 한 거예요. 큰 충돌 없이 다른 그 본부의 예를 들어가면서 결국 그걸 넘겼죠. 단전 이런 큰 문제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른 기업, 이 얼마나 큰 기업이요. 그럼 다른 데 선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일을 처리했고, 처음엔 이제 경찰력 이렇게 단전 업무 동원하는 건 제 순수 발상이었었고요. 드림 플러스 이제 크게 이건 단순하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우는 그 페이지 수만 해도 한 20여 페이지 됐던 것 같은데, 우리 실정에 이제 압축하니까 8페이지나 10페이지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상의 전환은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걸 다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는 그거에서 뛰어넘어서 발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갖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